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큐브 솔버를 봤어요. 정말로 나이스하게 이 큐브를 풀어내는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문방구에서 이 큐브를 하나 사가지고면은 그 푸는 공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따라해 보세요. 그 규칙을 우리가 암기를 해 가지고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입력하고 공식이 주어지면은 출력이 나온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은 데이터하고 결과를 줘 가지고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이 만들어진 것을 셋업이 되면은 다른 입력 데이터 어떤 것이든지 주면은 출력을 알아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애기들한테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또 뭐 가나, 다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게 되면 처음에는 모릅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요거 이 자를 갖다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모른다고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아무런 글자를 하더라도 책을 술술 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그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뇌가 뉴런이라고 뇌세포가 뉴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뉴런이라고 전공용어를 얘기하는데, 자, 지금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걸 갖다가 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2를 주고 이 결과는 -2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2를 넣었는데 -2가 나왔어? 뭐야? 이렇게 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0을 입력을 하니까 뭐가 나왔느냐면은 1이 나왔다. -1을 넣었는데 -2가 나오고 0을 넣으면은 1이다. 이게 뭐지? 두 개 가지고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2를 넣으면 4가 나온다.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예를 주는 거예요. 2가 됐을 때는 7이 나온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알았습니까? 좀 더 예를 더 주세요 해서 학습을 갖다가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이었을 때 나오는 것이 10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이게 어떤 관계가 있지? 3일 때 10이 되고 2일 때 7이 되고 1일 때 4다. 이거 뭔가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4일 때는 보니까 13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 입력하고 출력 간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 자꾸 이제 이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규칙을 알아내야 돼요. 이 규칙을 알아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럼 10이면은 뭐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력이 10이면 출력이 얼마가 나올까?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서 출력이 나오는 것인가? 제가 이것을 비슷한 문제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열 몇 명 모이면 꼭 맞히는 사람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야. 자, 우리 수강생이 5명인데 맞췄습니까? 자기가 모르면은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이거 답이 얼마겠느냐? 답은 얼마냐면은 답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의 공식은 y는 입력 x와 y 관계는 3x 플러스 1이에요. 입력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더하기 2를 하면 출력이 나옵니다. 10에다가 3을 곱하면은 30이죠. 플러스 1을 하면 31이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공식만 알게 되면은 입력이 어떤 값이든지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안 알려주고 그 입력과 출력 관계만을 나타냈을 때 이거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인공지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쟤는 내가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글에서 개발한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갖다가 이 텐서플로우의 아웃풋을 갖다가 하냐는 케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을 알아야 돼요.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1학년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파이썬을 하나 정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죠. 근데 4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그러면 이거 좀 늦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늦었을 때가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도 알아야 되고 또 C 언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언어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파이썬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파이썬을 알아가지고 무장하고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파이썬을 갖다가 개발 환경은 뭐 인텔리제이에서 만든 이 파이참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이참으로 이걸 만든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보면은 먼저 1단계로서는 아까 우리가 입력을 주고 출력을 했잖아요. 그 입력이라는 것이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 관계를 이렇게 훈련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단계를 거쳐 가지고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테스트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실제적으로는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 같이 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렇게 반복 횟수를 많이 하면서 에러를 줄이는 거거든요. 에러를 생각하는 걸 여러 머리를 갖다 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수렴이 됐을 때 바로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 값을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길이 나해져 있지 않습니까? 길이 나해져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잔디밭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약간 흔적이 남죠. 또 두 번째 사람이 가고 세 번째 사람이 가고 네 번째 사람이 가면은 이제는 발자국에 의해 가지고서 이 잔디에 길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래 돌아가는 길로 가지 않고 요 지름길인 이 잔디밭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길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한번 길을 내면은 그 길로 이렇게 쫙쫙쫙쫙 가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간다는 거죠. 그 같은 것들이 이같이 수렴하는 것으로 표현을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녹화한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 툴을 이용해 가지고서
요것은 Y는 제가 AX 플러스 작년 여름에 B를 녹화한 것인데 훈련시키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거예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파이썬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시퀀셜이라는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 가 가지고서 실행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무비 이렇게 하면은 입력값을 줘야 됩니다. 자, 입력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출력이 마이너스 2고 4일 우리가 때 아까 해준 것이 13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입력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금방 순식간에 했는데 학습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500번을 갖다가 학습을 해 가지고서 이제 그 결과를 학습한 결과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러와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run play.movi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y.movie를 하면 입력값을 갖다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을 입력하면은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와 같이 인공지능은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30.99이기 때문에 거의 31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40을 한번 넣어보면은 121이 나와야 되는데 120.97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입력하고 출력을 알고 날 때면은 인공지능이 Y는 3x 플러스 1을 규칙을 알아내 가지고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값이 몇 프로 정도 확률로서 그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0을 누르면 종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게 시스템의 오디오가 스피커로 나와 가지고서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좀 음질이 좀 별로 안 좋죠.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다음을 갖다가 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은 이게 우리가 얼굴 인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스마트 자동 현관문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똑같이 아까 했던 그 텐서플로우하고 케라스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오픈 CV라고 해 가지고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합니다. 이것도 공개 소프트웨어로서 비전을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7.8을 갖다 사용하고요. 또 역시 모델은 케라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numpy라고 해가지고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이미지를 그 0과 1의 그 벡터 배열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데는 이 numpy가 있어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numpy를 사용해 가지고서 작업을 갖다가 합니다. 역시 개발 환경은 파이참에서 하는데요. 그 단계는 먼저 가족 얼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기 가족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뭘로 할 것이냐 그 뉴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케라스를 선택하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정된 가족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 가지고서 가족들의 인식을 가지고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임의의 사람을 넣었을 때 어떤 사람하고 유사한가를 알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정을 이와 같이 플로우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4학년이 되더라도 이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걸 갖다 몰라요. 그래서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논문 쓰고 이럴 때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걸 갖다가 몰라가지고 말로 구구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나오기 때문에 말로 하면은 뭐 한 장, 두 장 뭐 이상 걸리는 것들이 이와 같이 그림 하나로 나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이랄지 뭔 일을 하든지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연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흐름도를 갖다가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결심을 요구하는 것일 때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이 표행사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을 수행할 때는 네모입니다. 그 다음에 종료를 할 때는 동그라미, 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우 차트 그리는 것하고 이 플로우 차트를 보고서 자기가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자주 처음 해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걸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다 보면은 아주 빠르게 된다는 거죠. 마치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파트 잔디에 길 내듯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인간의 뇌의 구조는 반복하면은 그것에 대한 길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반복 훈련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반복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복해서 좋은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키보드 치는 거, 문자 치는 거 엄청나게 빨리 치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못 하거든요.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고 살고면서 반복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 훈련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이창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따라 하셔서 되면은 아주 나이스한 거죠. 정말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해보세요. 제가 직접 처음부터 이걸 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좀 하시고 또 이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AI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한번 요것도 한번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 현관문을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가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데모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데모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보면은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CV라고 하는 것은 오픈 CV를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랍니다. 그 다음에 numpy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 배열을 파이썬에서 다루도록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근데 numpy라고 이렇게 5자를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줄여서 np로 내가 프로그램에서는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을 케라스라는 모델을 역시 로드를 갖다가 해갖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사전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gather image라는 이와 같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미지를 얻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A 버튼을 누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가까이 해 가지고서 A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제 얼굴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 위에 컬렉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미지 저장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개를 저장을 해 가지고서 새로운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YW라는 폴더에 금방 한 내용들이 이렇게 200개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M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 사람을 가족으로 이렇게 구성을 갖다 해놨습니다.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미지를 얻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겠습니다. 트레인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트레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파일을 불러오면은 역시 파이썬으로 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되고 지금 현재 가족은 세 사람이 됐습니다. YW리, SKM, CW.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 코드만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인을 하려고 해서 run 해가지고서 트레인 페이스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밑에 메시지가 나타나고 훈련하는 데는 앞에서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는 순식간에 됐지만은 이 이미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이 오래 걸리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본 실습 데모에서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학습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10번을 반복하는데 이미지가 세 사람의 200장씩 해서 600장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장에서 200장에서 800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스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이런 그 에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학습이 트레이닝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건가를 알아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플레이 버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 해가지고서 플레이 페이스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 안에 왼쪽이 자기 얼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컴퓨터가 인식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학생이 지금 저 현관에 왔다.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제 얼굴이 나오다가도 예, 이렇게 학생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얼굴이 제 얼굴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현관문이 열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여기 안 온 건 아니에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yet. 윌리엄 깁슨이 얘기하는데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래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바꿔가는 미래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